안녕하세요 여러분, 올인원 중학영어의 김정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이제 141강 강의 이제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하나의 챕터를 끝내고 새로운 그런 챕터로 넘어가는 셈인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10강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어순 공식 정리를 좀 했는데요. 복습들은 좀 잘 하고 오셨나요? 네, 이제 어순 공식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영어라고 하는 언어, 영어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겠지만 다 바다와 같아요. 우리가 배가 없으면 절대로 헤엄쳐서는 건널 수 없는 그런 분량이죠. 따라서 일단 튼튼한 배가 성공의 조건 중에 하나인데, 우리 영어의 어순 공식이 바로 그런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가 없었던 분들은 좋은 배가 잘 만들어졌길 바라고요. 배가 부실했던 분들은 수리가 좀 잘 되었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복습이 이제 잘 돼 있으시면 이번 강부터 우리의 이 항해가 물에 이제 배를 띄울 텐데 즐거울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해나갈 내용들은 이제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숲과 나무, 그죠? 지난 강까지 10강에 걸쳐서 우리는 높은 곳에서 숲을 이렇게 내려다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어라고 하는 숲이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하는 걸 거시적 관점에서 macro level이라고 영어로는 얘기해요. 자, 이제 살펴봤고요. 자, 그런데 영어를 잘한다, 그리고 영어를 잘하고 싶다 라고 하는 명제를 하나 두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거시적인 것만 잘 알아서 영어를 잘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거시의 반대말이 뭐죠, 여러분들? 미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시적인 거, micro level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미시적인 것들도 잘 갖추고 있어서 둘이 조화를 잘 이루고 있어야 영어 구사를 참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튼튼한 기초가 이제 중학과정에서 반드시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작해가지고는 그런 마이크로 레벨로 내려와서 하나하나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이렇게 하려고 해요. 월요일 날은 저희가 이제 문법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요일별로, 영역별로 마이크로 레벨에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께 강의를 드릴 것인데, 자, 일단 문법은 당분간 한 7주에서 8주 정도 예정하고 있는데요. 자, 동사를 자세히 살펴보려고 해요. 문장 구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분이 누구냐, 가장 중요한 성분이 누구냐라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답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동사요. 자, 그래서 그 동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의 이슈를 한 7, 8시간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서 자동사와 타동사를 구분하고, 자, 그 다음에 소위 말해서 오형식에서 이제 일형식 동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오늘 공부할 내용과 순서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먼저 자동사, 타동사 구분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자, 두 번째로는 완전자동사가 도대체 뭐냐, 일형식은 도대체 뭐냐, 처음 듣는 그런 말들일 텐데,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좀 하고 예문을 통해서 검증한 후에 마무리는 퀴즈로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고요. 자, 자동사, 타동사 구분 방법으로 이제 가는데, 자동사, 타동사 구분 방법을 사실은 우리가 매크로 레벨에서, 그러니까 거시적인 관점에서 자동사, 타동사 구분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이미 배우셨어요. 자, 어떻게 배웠죠? 이렇게 배웠다고요. 목적어라고 하는 것은 을, 를을 붙여서 말이 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을, 를을 붙여서 말이 되면 타동사로 판단하고 안 되면 자동사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바가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영어의 문장 시스템이 도대체 몇 개냐라고 하면 지금까지 배운 것만 토대로 했을 때 딱 2개인 거예요. 목적어를 취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고 목적어를 안 취하는 시스템이 하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2개로 우리가 이것을 나누어 봤는데, 이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이렇게 쉽고 간단해요. 하지만 자세히 보면 어떻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첫 번째로 제가 좀 잡아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교실에서도 학생들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보는데요. 질문을 해보면 대답을 잘하는 단어도 있고 그렇지 않은 단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 경험치로는 no라고 하는 단어는 답변을 잘하는 단어예요.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라고 하면 뭐뭐를 알다, 타동사입니다. 그리고 타동사는 우리 VT로 쓰기로 했죠.
네,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work는 어때요? 라고 하면 일하다, 뭐뭐를 일하다. 말이 안 되는데요, 선생님. 자동사요. 자동사는 intransitive verb라고 해서 VI로 쓰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부터 좀 난감해요. 요거는 굉장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던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이미 익숙해져 있나 봐요. 자, 그런데 improve는 물어보면 어때요? 이제 고민을 시작하죠. improve가 뜻이 뭐니? 이렇게 학생들한테 여쭤보면 향상까지는 대답을 잘해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향상시키다의 뜻이면 자동사예요, 타동사예요? 뭐뭐를 향상시키다. 타동사겠죠. 그런데 improve가 만약에 향상되다의 뜻이면 어때요? 을를 붙여보세요. 뭐뭐를 향상되다. 말 돼요? 안 되죠. 자, 그런데 한국말은 뭐뭐를 향상시키다라고 하는 단어와 향상되다라고 하는 자동사가 타동사와 자동사의 형태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두 개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보면 이론은 굉장히 쉽지만 가까이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따져보니까 어때요? 가만히 있어봐. improve가 타동사만 될까? 자동사만 될까? 아니면 둘 다 될까? 이런 것들이 이제 혼돈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 decrease도 그렇습니다. decrease도 뭐뭐뭐를 줄이다 라고 하면 타동사예요. 그런데 뭐뭐뭐가 줄다 라고 하면 뭐뭐를 줄다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자동사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다 되느냐 둘 중에 하나가 되느냐의 문제인 거거든요. reduce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론부터 여러분께 알려드리면 improve와 decrease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그런데 reduce는요? reduce는 타동사만 되죠. 그러면 이제 결론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동사를 하나 우리가 외울 때는 자동사만 되는지 타동사만 되는지 자타동사가 둘 다 되는지를 일일이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왜? 형태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영어 동사가 한 10만 개 되고요. 중학교에서 공부해야 될 동사만 해도 한 1000개 정도 돼요. 다 외우시겠어요? 그거 언제 다 외워요, 그거를.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이제 고민점이라고요. 자, 그래서 어려운 지점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이게 배드 뉴스예요. 자, 근데 배드 뉴스가 있으면 꼭 뭐가 있죠? 굿 뉴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동사, 타동사 양쪽으로 쓰이는 동사가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동사들도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일일이 구분해서 다 외우셔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제 굿뉴스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업 영어로 영어를 공부하시잖아요. 수업 영어는 글쓰기와 말하기가 없어요. 자, 읽기와 듣기 중심입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이걸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자, 왜 괜찮은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들 begin이라고 하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begin은 3단 변화가 begin, began, begun 이렇게 A, B, C형의 불규칙 동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 begin이 만약에 뭐뭐뭐를 시작하다 면 타동사겠죠. 그리고 시작되다 라고 하면 자동사겠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얘가 두 개 다 되는지 둘 중에 하나만 되는지 굳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어요. 왜? 첫 번째 began 뒤에는 project라고 하는 목적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project를 시작했다. in May니까 5월 달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듣기와 읽기를 중심으로 학업을 진행하는 학생들은 이렇게 문장의 어순 구조를 보고 뒤쪽에 목적어가 있으면 아, 타동사로 쓰이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예문을 또 만났어요. 여기는 보니까 뒤쪽에 바로 전치사구가 동반되어 있네요. 전치사구는 문장에서 뭐죠? 형용사 아니면 부사 역할을 하는데 바로 앞에 수식받는 명사가 없으니까 이건 100% 부사죠.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예요? 자, begins at 2 p.m.
2시에, 오후 2시에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작된다. 됐어요? 자, 그래서 자동사냐, 타동사냐, 혹은 자동사로만 쓰이느냐, 타동사로만 쓰이느냐, 둘 다 쓰일 수 있느냐는 일일이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결론이 뭐예요? 동사 이하의 배열을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수업 영어로서 읽기와 듣기 중심의 학업을 진행하는 여러분들에게 굿뉴스예요. 일일이 다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토픽, 자, 마무리 짓고요. 예문으로, 자,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ontinues라고 하는 단어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continued라고 하는, 뭐, 시제가 물론 뭐, 현재, 과거 이렇게 바뀌기는 했습니다만, 개념은 뭐죠? 두 단어의 개념이 지속,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첫 번째는 어떻죠? 뒤쪽에 전치사구가 동반되어 있어요. until October 23rd. 10월 23일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 전치사구는 부사구일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요 continuous는 어떻게 해석될 거예요? 요때까지 지속된다의 자동사로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뭐가요? exhibition이라고 하면 전시회가 되겠죠. 됐나요? 자, 두 번째 예문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예문은 어떻습니까? 이번에는 continue 다음에 어떻게 돼 있어요? to work. 투부정사가 나와 있네요. 아이고, 투부정사는 그런데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죠? 자, 이게 만약에 자동사면 부사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비동사처럼 보호를 요구하는 동사면 보호일 수도 있고, 목적어, 자, 또 타동사면 목적어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동사 바로 뒤에 투부정사가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때는 의미 접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의미 접근을 해보니까 어때요? 쥐나라고 하는 사람이 일하기를 지속했다. 이렇게 해서 목적어가 되죠? 끝. 따라서 자, 목적어가 동반됐기 때문에 이 녀석은 여러분들이 자, 타동사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장 맨 앞에는 부사구가 나와 있네요. 부사절이 나와 있네요. 언제 일하기를 지속했어요? 지속한 시점이 바로 아기를 가진 이후에도 라고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자동사, 타동사 구분은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좀 지어보고요. 자,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문장의 시스템은 두 개예요. 목적어를 취하는 타동사 그룹과 그렇지 않은 자동사.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자동사에 두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동사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뭐죠? 이게 바로 오형식입니다. 그래서 문장 시스템은 동사를 기준으로 해서 필수 성분만을 따져봤을 때 이 세상에 있는 수십억 개의 문장들이 이렇게 5가지 종류로 다 나뉠 수 있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그런데 이제 요것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오형식이라고 하는 요 아이템은요, 영어 문법책에는 안 나와요.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식의 문법을 가급적이면 학생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요거는 나름대로 되게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도 받아서 쓰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오형식이 그러면 완벽한 시스템이냐? 그렇지 않아요. 오형식이 그물을 딱 치고 있는데 빠져나가는 물고기들이 문장들이 있습니다. 적용이 잘 안 되고 왠지 좀 어설픈 것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7형식도 얘기하고 12형식도 얘기하고 21형식까지 얘기하는 학자들도 봤는데 way too much, 너무 많아요. 빠져나가는 아이들이 일부 있더라도 99.9%의 문장들이 걸려든다면 저는 간단하게 공부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지금부터 이 5형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한 7, 8시간 동안 나눠볼 건데요. 자, 오늘 그 첫 시간 바로 1형식이 되겠습니다. 1형식은 뭐냐면요, 자동사 중에서 주어 동사만 딱 줬더니 문장이 완전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통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을 뭐라고 불러요? 목적어를 안 취하니까 자동사인데 동사만 주면 완전해진다라고 해서 완전 자동사라고 불러요. 자, 대신에 1형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주어 동사에 두 단어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수식어구 배웠잖아요. 약속된 공식에 따라서 수식어구의 동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자, 2형식도 자동사 그룹이지만 2형식보다는
일형식이 압도적으로 개수가 많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예문으로 좀 확인을 좀 한번 좀 해볼까요? 자, 이 문장에서의 주어는 wars가 되겠습니다. 자, 전쟁입니다. 전쟁이 continue는 자동사일까요? 타동사일까요? 외울 필요 없다 그랬죠? 뒤쪽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와 있으므로 자동사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아이가 부사구다 라고 했을 때는 이게 바로 몇 형식이에요? 일형식이에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문장의 뼈대는 뭘로 구성된다? 전쟁이 지속됐다. 끝. 그럼 나머지는 수식어구죠. 얼마 동안? 수년 동안 이렇게 되고요. 어디에서? 일부분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분이 어디의 일부분이죠? 아프리카의 일부분. 이렇게 약속된 수식어구들은 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형식은 뭐라고요? 주어 동사만으로 문장의 구조가 완벽해지는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문으로 가볼까요? 자, 그 사람이 jumped 했대요. 그 점프한 다음에 뒤쪽에 over the wall이라고 하는 전치사구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문장 구조상 뒤에 부사가 오거나 부사구가 오거나 부사절이 오게 되면 아, 요건 일형식 동사야 라고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벽을 넘어서 자, 점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ran off는 수거입니다. 자, 도망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하고 싶은 내용들 자,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퀴즈로 이제 정리를 좀 해야겠죠. 자동사, 타동사 구분과 관련된 자, 세부적이고 마이크로한 것들. 자, 그 다음에 일형식의 구조는 어떻게 생겼는가. 자, 그다음에 수식어구는 어디에 오는가. 뭐 이런 얘기들, 어순과 관련된 이야기들 마무리했고요. 자,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동사가 될 수 없는 동사는 누구냐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을 드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답을 못 맞추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한 내용들을 집중해서 잘 들으셨느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이제 문제를 드린 거니까요. 가볍게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뭐라고 했던가요? 자, reduce는 타동사로만 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네. 자, 그래서 정답은 C로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일형식 동사 뒤에서 못 쓰는 게 누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형식은 주어 동사로만 완벽해지기 때문에 뭐 뒤쪽에는 수식어구가 당연히 올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부사, 부사구, 부사절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선택지 중에 부사, 부사구, 부사절 역할을 못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동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D번으로 선택 잘 하셨을 것 같고요. 세 번째입니다. 일형식 구조에서 못 쓰는 성분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형식 구조에서 필수 성분은 두 개고요. 수식 성분이 이제 또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주어와 동사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수식 성분 중에 부사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어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안 되겠죠.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자, 오늘의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자, 제가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자, 여러분도 꼼꼼한 복습입니다. 자, 복습 잘 하고 오셔서 다음 강의도 또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